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소장님께서는 뒤로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읽어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량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규현 보건위생과장님이 부재이신 관계로 박창량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창량 보건소장님은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창량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영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숙자 의학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서 남혜령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남혜령 주무관입니다. 최종묵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19년 제18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위원회 조례 구성 및 운영의 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이쪽에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2019년 해당 사항 없으며 2020년 사업비 20억 1,4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642제곱미터 규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 상단까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완리 조치되었음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하단 부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7쪽 상단의 민생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하단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사항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1쪽까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개보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고3 보건지소 전기통신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1억 859만 3천 원의 예산으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민원인에게 깨끗한 공공보건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적개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5,803개소, 공중위생업소 766개소가 영업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하단부터 18조 상단까지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9년 144건, 2020년 4월 말 현재 58건의 식품위생업소 대상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019년에 5건, 2020년도 4월 말 현재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미성년자 주립 판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일반 음식점 13개소에 대해서 2020년 4월 30일까지는 일반 음식점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기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30건을 단속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하단부터 20쪽까지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는 103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여 1,410개소를 단속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인하여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24개 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 연일에 재심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미흡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적인 일반 음식점은 신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19년보다 1, 2명이 감소한 15명이며 보건소 4명, 보건지소 1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배치 현황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그 부분이요. 참,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한 3회 이상을 질의를 했고 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위원장님께서 직접 전화도 해보시고 방문도 해보시고 했는데 현행법상 동일 지역에는 보건지소 신축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속 하다못해 이번에 그 코로나 발생해서 보건소의 업무를 전면 중단하면서 보건증만이라도 실시하게 해달라, 주민이 불편하니 그것까지 질의했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보건소가 일부 개방을 해서
보건증 업무만 또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금강면은 의약분업 외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이 좀 다른 데보다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금강 다음에 미양, 그 다음에 서운 이런 데가 좀 많은 편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외지역이기 때문에. 네네네. 직접 약을 처방해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머지는 그냥 처방전만 쓰면 자기가 이제 각자 약국에 사는 거고. 그럼 이 세 수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세 수입으로 잡히죠. 세 수입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 보면은 식품 적계업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총계가 5,803개소인데 일반 음식점이 2,972, 유흥음식점이 727. 근데 요번에 그 소상공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지원해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5,800군데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소상공인 대상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까지 들어갑니다. 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도 다 5,800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중에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에서는. 근데 이게 일단 그 우리 보건소에 저 기재된 거는 5,800, 이건 전체 이제 식품 적객업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5,800 군데네요. 네네. 또 하나는 19페이지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단속 현황이라 그러는데 대상은 103군데인데 단속 건수는 왜 이렇게 많아요? 1,410건이요. 뭐를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한 거예요? 대상은이라는 거는 업소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단속 건수라는 거 그 한 군데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네. 수시로 가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점검 횟수가. 그래도 1,410건이면 엄청 많은 건데. 우리가 이제 1,410건이 단속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점검을 했다는 거죠. 단속이라는 게 이게 표현은 잘못된 건데요. 점검 횟수입니다. 점검. 네, 점검 횟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는 단속 건수라고 써 있어가지고. 네, 저도 좀 아까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 과장님 또 인사할 때 오늘 안 나오셨네. 연수 떠나신 거예요? 26일 날 출근합니다. 26일 출근하신다고? 네, 3일 또 끄트물에 3일 그러니까 3회 추경에는 오시겠네. 3일 추경 날짜도 없을 거요. 제가 그래요? 올 것 같습니다. 그 인사는 일날 했더니 그래. 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하여간 저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지랄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순 의원님. 우리 보건진료소가 15개소 지금 15개소입니다. 운영 중인 거죠? 네. 지금 운영협의회 전부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왜 만들어지고 뭘 하는 겁니까? 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지침인지 규정인지가 정확히 이거 못하는데 그거 위해서 설치됐고요. 그 진료소 지역 주민하고의 그 운영에 관한 그런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지금 운영 실적을 보니까 15개소 중에서 8개소는 전혀 지금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건행정팀장 이지은입니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의해서 네. 위원회가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2012년 정도 그때쯤에 저희 진료소 회계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예산을 이제 환자를 진료하면 그거를 수입을 잡아서 스스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네. 자가 운영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그때 당시 조례가 이게
그 세액 수입 자체가 바뀌면서 안성시 세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운영협의회와 이제 상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예산 집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예산 집행이 진료소 자체에서 되는 것이 저희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협의회는 꼭 필요할 때만 균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그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소 운영의 그 현황이나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여튼 뭐 들어오게 되는 집안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됐든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뭐 1회 이상은 전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부분의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운영위에서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2018년, 2019년 보니까 운영을 거의 뭐 안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안 하고 있고 뭐 이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바로 시정토록 하고요. 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사실은 모여서 하는데 이거 형식을 운영위원회냐 그냥 그 동호회 형식 이렇게 모이는 거 이런 타입 때문에 아마 운영협의회 그런 거 안 한 걸로 됐지만 주민자치 걷기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걷기 운동이라든가 뭐 마을 주민들 행복 사진 찍어주기라든가 뭐 등등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네. 그래서 조금 그 미운영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이유가 뭔지 한번 그 좀 들어보시고 사실상 뭐 운영을 지금 계속 연달아서 안 할 정도의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역시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운영 현황을 좀 전체적으로 살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송정, 그 다음에 산평,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진료소 토지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부 체납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고 있네요. 송정이나 산평 같은 경우 네네. 그 부지가 송정은 마을의 거고요. 네네. 평리는 새마을의 건데요. 그거를 기부 체납을 안 하고 네. 있어요. 기부 체납을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저희가 네네. 개보수라든가를 하질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조금만 하는데요. 그냥 원천적인 그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거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기부 체납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계속 뭐 안 이뤄 아니 계속 구두상으로 되는 얘기가 거잖아요. 되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 마무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평진료소는 네. 지금 기부 체납을 하고자 그쪽에서 의견이 왔고요. 아, 저희가 최종 통과가 소장님이 됐습니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작년에 한번 다 돌았었습니다. 네, 다섯 네. 가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 파악을 해보니까 산평진료소는 좀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하려고 하다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쪽에서는 지금 협의 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된 가고 거군요. 있고요. 예. 아, 그래서 기부 체납이 되는 조건 하에 네. 저희가 건물을 신축을 하든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산평은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뭐 다른 데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도 이 그 토지주가 네네. 여러 명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회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그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 몇 분은 하겠다 해도 한 분이 반대를 하다 보면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우호적이긴 했지만 그 토지를 갖고 계시는 소유주가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을 조금 약간 보류하고 있는 좀 상태입니다. 복잡하겠군요. 송정은 어떻습니까? 어디요? 송정. 송정? 예. 송정은 현재 주민들이 반대도 하지만 부지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조건입니다. 열악하게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부를 한다 해도 지키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면적 자체도 그렇고
위치상이 도로하고 이렇게 인접되어 있으면서 건물 지키는 너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정에도 저희가 일단은 거기 있는 직원이 한번 컨택을 해봤는데 주민들 의견은 기부 쪽에 마음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별다른 대책은 강구를 안 하십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현재대로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건가요? 아니요, 이제 주민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또 해봐야죠. 해서 이제 이웃으로 옮길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주민 그러니까요. 여론에 붙여야죠. 예, 예. 예. 아마 그 진료소가 지금 지어진 지가 꽤 여튼 오래돼서 노후화된 것들도 꽤 많을 것이고 뭐 그럴수록 그 부분에 대한 여튼 이제 보수나 개선, 뭐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협의 조정이 여튼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은 여튼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전체적인 그 진료소의 개보수나 신축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의료 장비 부분에 대한 물품 관리를 제가 계속 전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받아 보니까 역시 그 사용 연한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사용 연한을 경고한 지 뭐 길게는 10년 이상 뭐 이렇게 된 물품들도 뭐 여전히 좀 존재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를 전년도에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는 맞죠? 네. 다만 여튼 이제 그 물품 그 정비 부분에 있어서 여튼 예산이 됐든 전체적으로 좀 고려하시면서 조정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올해 본 예산에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들을 어떤 추진을 하되 그 이외에 어떤 주요하게 그 좀 그 개선해야 될 새롭게 어떤 교체해야 될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마시고 내년도 어떤 본 예산에라도 어떤 확보를 하셔서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약품 수거하고 관련해서요. 우리 저기 전체 그 쓰레기 뭐 운반 뭐 처리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약국에서 폐의약품 부분에 대한 여튼 뭐라 하죠? 수고. 반출을 여튼 그쪽에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의약품 이 수거함이 없는 약국은 뭡니까? 수고함이 따로 없는 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몰라가지고. 글쎄 이게 전반 예.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2009년도에 제가 약무 담당할 때 그때 의약품 그 수거함을 배포를 다 했었습니다. 네네. 예, 환경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제 그 약사회에서 해가지고 만들어서 배포를 다 약국에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을 되다가 이제 그 수거 자체가 방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약국에 다 배포를 해서 제가 배포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는 지금 수거 방법이 좀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학팀장 박수자입니다. 지금 수거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여기 좀 이렇게 대고 네. 수거 방법은 네. 지금 저기 수거 업체가 가는 약국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약국을 다 도는 게 아니고 큰 약국만 지금 몇 군데만 있기 때문에 그 약국에만 지금 폐기물을 갖다 줘야만 거기서 수거 업체가 수거를 해갑니다. 그 전체- 약국에서 여튼 배출을 받긴 맞는데 네, 네. 그동안은 이제 모든 약국이 여튼 약국에서 여튼 수거함을 설치하고 네. 수거를 했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제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만 일부 여튼 네네. 그 수거 체계가 업체가 지금 유지된다는 그렇게 말씀인가요? 돌고 있어서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뭐 통일된 수거 체계에 대한 지침입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약을 들고 가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그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기로는 여튼 이제 바쁜 시기에는 여튼 이제 뭐 또 약사가 많지 않은 분 그 약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불편하시고 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안내해주지 않고 이러니까 수거함조차도 뭐 저 안 보이는 쪽으로 교통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제 이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여튼 토양오염 등등의 문제로 사실 분리배출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게 여튼 이제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배출 체계 부분이 이제 일부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건소가 됐든 우리 뭐 관련 뭐 자원수당과들 한번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시민들한테 좀 직접 알리시는 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 갖고 이게 물론 이제 배출하는 분들의 불편함 때문에 뭐 빚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소각용 쓰레기가 됐든 저기 매립용 쓰레기가 됐든 이게 분리 배출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혼합해서 약이 그냥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약국 관련 약국, 여튼 수거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약국에 좀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시민 대상으로 한 홍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라시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도 보건지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다녀오신 내용하고 갔다 오신 그 보건복지부에서 문의하신 내용, 담당자 이거 있으면 좀 저한테 문서로 내용을 같이 일러주시고요. 어차피 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에 설치할 수 없다 했어요.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없애고 지은 거예요. 보건소를 하려고 했는데 바꿨잖아요. 이 자체가 그 잘못됐기 때문에 페널티도 받은 것이고. 근데 이제 와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보건소 못 진다 한 명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보건소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 하나 설치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합쳐서 통합할 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문의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다른 데하고 지금 핑퐁이기 때문에 제가 갖다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맞다고 협의를 해보자고도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 갔다 오셨다는데 갔다 오신 데는 전혀 모르겠고요.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시정 질문했을 때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 보건지소가? 아니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지금 여기는 그래서 있잖아요. 국비 지원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1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장님 새로 오시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만약에 지소나 지소 보건지소가 정 안 되면 그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의원급이라도 한번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안성시가 법에 있는 것들을 어기고 들게 바꿔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미온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본인들의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 그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해놓고 자기들의 그 행정을 잘못하는 것을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건소가 있는데 왜 건강생활을 지었습니까? 이제 못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기고 했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정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량 보건소장님 이하 공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